도서 축구입니다. 예, 저는 골닷컴의 김현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대현입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앞에를 던진 이유는 오늘도 라리가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엔 분석이죠. 네,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러고 보면 소식 전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소식이요? 이모저모 하나. 코너요. 아, 코너? 예. 아, 팀 분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소식 전하는 건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머진 분석이라고요. 아, 스카우팅 리포트도 분석이고, 그만큼 심도 있는 네. 방송이란 얘기죠. 매치 리뷰도 분석이고. 네, 그만큼 이제 좀 예. 딥하고, 예. 이제 뭐, 가십들도 다르지만, 예. 이 좀 더 분석에 포커스를 맞춘 방송이 바로 독서 축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서 축구입니까? 네, 그래서 독서 축구입니다. 아, 졸리겠군요. 예. 예, 그럼 오늘 분석할 건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장 시의성이 좋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라리가 팀들 중에서는 분석이 한번 돼야 할 만한, 사실 분석할 게 많지는 않지만 예. 발렌시아입니다. 예. 네, 박쥐 군단이라는 애칭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이 최근에는 또 이제 이강인 선수의 그렇죠. 활약 덕분에 국내 팬들에게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활약 덕분에요? 네, 엄밀하게 따지면 활약 덕분은 아니지 않나요? 뭐 코파 나온 델리에서 경기가 별로 활약했잖아요. 없잖아요. 나온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예. 뭐 어쨌든 예, 이강인 선수 때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엄밀하게 따지면. 뭐 사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라리가를 즐겨보시던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발렌시아의 매력에 빠지셔서 예. 매니아층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클럽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유스에 이제 들어가서 차근차근 성장을 했고, 올 시즌 1군 무대까지 밟게 되면서 조금 더 국내 팬들에게 대한 인지도가 확 올라간 감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강인 선수 얘기가 아니고요. 네. 예, 제가 쿠펠 감독하고 그리고 또 이제 라파 베니테스 네. 그 시기에 레버쿠젠, 발렌시아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역시 머릿속에는 아니요. 네, 독일만. 아니요. 네. 저 그때 가장 좋아하는 팀이 발렌시아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특히 그러니까 아이마르하고 파블로 아이마르. 예, 그러니까 뭐 앙굴로 뭐 그리고 바라, 알베다 뭐 이런 선수도 네. 있었을 때 근데 제가 그때 거기가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을 좋아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발렌시아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 네. 당시에 유럽 팀들 중에서는 그때 뭐 특정 팀을 그렇게 막 파는 그렇게 팬질을 하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네. 그때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팀을 좋아하던 시기였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브레멘에 살면서 그때 브레멘이 우승을 하고 브레멘하고 발렌시아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붙게 됐어요. 조별리그에서. 전 당연히 발렌시아를 그때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발렌시아 응원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브레멘에서 발렌시아 경기할 때 전 발렌시아를 보러 갔어요. 경기를. 발렌시아 보러 갔는데 그때 이제 마르체나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네, 네. 약간 더티 플레이하는 예. 그 선수가 좀 더티 플레이 했어요. 제가 막 욕을 하고 있다고. 이런 XXX들 막 예, 그때 알았습니다. 연고지의 힘이 무섭구나. 그래요. 이제 그런 네. 게 좀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전 발렌시아 팬 김현민 기자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발렌시아 팀 분석을 이제 좀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분석에 앞서서 팀의 기본적인 포메이션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 짚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어제 이 도판을 과연 내가 만들어야 되나? 네. 나도 알고, 예, 소도 알고, 개도 알고, 예, 아무도 아는. 저희 어머니도 아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은 국내 축구 팬들도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게 이강인 선수 때문에라도 알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제 이 포메이션 내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강인 선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제격인데 이것 때문에 도리어 그가 기회를 더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보도도 워낙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4-4-2 포메이션을 쓰다 보니까 이 꼭지점이 되는 공격형 미드필더 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셀리노 감독의 스타일상 이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을 때도 측면 중에 한 선수는 중앙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이제 이런 선수를 투입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맡았었던 게 이제 솔레르죠. 예. 이 솔레르가 그 역할을 주로 맡았었고, 지금 이게 보시면 올 시즌 이제 리그를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가장 해당 포지션에서 많이 나온 선수들을 이제 포인을 시켰습니다. 네트 골키퍼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발렌시아의 골문을 지켰고요. 호세가야,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에세키엘 가라에, 그리고 피치니가 포백을 구성을 했고, 지금은 이제 부상으로 좀 이제 나가리가 된 체리셰프, 그리고 콘도그비아와 파레오가 중원에서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됐고요. 솔레르가 오른쪽, 그리고 최전방에는 로드리고 모레노와 산티미나가 포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3백인데 예. 이거 써가지고 망했잖아요. 망했죠. 그러니까 리그에서 제가 어떤 경기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경기도 제가 중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명단을 보고 이거 잘하면 3백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후스코어드, 뭐 그 사커웨이,
모든 곳에서 다 이제 포백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왜냐면 디아카비가 수비형 미드필더도 되는 선수긴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마르셀리노 감독은 무조건 사사이만 고집을 하는 네.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리그 경기에서 이렇게 3백을 한 차례 들고 나왔는데 망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스날과의 유로파 리그 준결승 1차전. 네. 예, 그래서 아스날이 웃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3백. 그래서 올 시즌 발렌시아가 이런 형태의 3백 포메이션을 총 2번, 리그에서 한 번, 유럽 대항전에서 한 번 들고 나왔었는데 둘 다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마르셀로나 감독이 좀 신선한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준비되지 않은 전술은 예. 쓰지 않는 게 거기다가 마르셀리노의 고집만 더 강화시켜줬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더 주게 됐다. 네. 예, 왜냐면 그게 그냥 성공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변화좀 좀 가져가야지 이게 되는데 역시 사사이가 포백이야. 최고야. 역시 역시 포백이야. 축구는 사사이야. 남자라면 사사이 뭐 네.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발렌시아는 올 시즌 주로 이제 사사이 포메이션을 메인으로 들고 나오는데 이 시즌 초반부터 사실 살짝 돌아보자면 이 결과적으로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진 듯한 이제 그런 폼 그리고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 그 승점이 총 73승점이었죠. 그 네. 승점 자체가 22승 7무 9패. 예, 73승점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골득실도 플러스 27이었는데요. 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15승 16무 7패. 패배는 도리어 줄어들었어요. 네. 2패가 줄어들었는데 무승부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무렌시아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예. 굉장히 무승부를 많이 거뒀었는데 전반기와 후반기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반기의 발렌시아는 정말 무승부의 팀이었습니다. 이 4승을 거두는 동안 무려 무승부는 11번 했고요. 예. 그동안 4번 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기록 좀 바뀌게 됐죠. 11승 5무 3패. 예. 정말 전반기의 발렌시아와 후반기의 발렌시아가 상당히 다른 팀이 됐다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끊겼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물론 그가 성적 자체는 결국은 4위를 했잖아요. 네. 예. 하지만 그가 승점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난다. 네. 지난 시즌이 73점이었던 데 반해 이번 시즌은 61점으로 12점이 떨어진다. 이 얘기까지 하고 넘어가길 바랬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원래 좀 스무스하게 진행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본인 네. 마음대로 스무스. 예.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발렌시아가 전반기와 후반기 굉장히 달랐었고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도 이 같은 4위라는 포지션을 유지를 했지만 이 안에서의 승점 차이 그리고 골득실 차이, 승수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렌시아가 전반기에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결국 뭐 공격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공격진 얘기는 당연히 좀 해야겠죠. 이 발렌시아가 올 시즌을 앞두고 공격진에 대한 보강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뭐 가메로 선수라든지 바추아이 선수라든지 이제 이런 자원들을 좀 영입을 하면서 바추아이는 완전 망해가지고 결국 다시 돌아갔죠. 네, 그렇죠. 시즌을 채우지도 못하고 돌아갔죠. 두 선수의 극명한 차이는 가메로는 결국 남아있는데 성공했지만 바추아이는 크리스탈 팰리스로 돌아간 것도 아니죠. 잉글랜드 무대로 돌아갔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나가리가 된 상황인데 이 전반기에 마르셀리노 감독이 투톱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투톱 자원으로 이제 공격진 자원으로 좀 이제 분류가 되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로드리고 모레노 그리고 가메이로, 바추아이, 여기 산티미나까지 이제 이 선수들 안에서 뭔가 조합을 찾고자 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로드리고 모레노 선수가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근육 문제로 첫 번째 부상을 끊었었는데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 동안 결정하면서 한 경기를 빠지게 됐고요. 이게 이제 총 개수를 좀 더해보자면 모레노 선수가 이제 좀 못 나왔었던 전후반기 통틀어서 못 나왔었던 것은 올 시즌 전체 리그로 봤을 때는 총 8경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전에 모레노 선수의 부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산티미나 선수 역시도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무릎 문제가 좀 있었는데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30일 6경기에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 게데스 선수 역시도 부상해서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그가 로드리고하고 산티미나도 부상이 있긴 했지만 그 선수들은 그냥 짧게 치고 나왔던 거였고 결국 지난 시즌 어쨌건 발렌시아 공격에 있어서의 키를 잡고 있었던 선수는 게데스였는데 게데스가 장기간 빠졌던 게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공격에 있어서의 구심점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게데스 같은 경우도 그가 월드컵 이후에 조금 그게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발렌시아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들이 거기에서의 조금 오는 부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티미나라던가 솔레르 같은 선수들한테 부담이 그게 가중이 됐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버텨내지는 못했었다는 거죠. 그 선수들이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확 치고 나가줘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나쁜 선수는 아니고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도적인 선수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마르셀리노 감독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전술적인 실험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투톱에서의 조합을 계속 바꿨죠. 뭐 어떤 때는 로드리고 모레노와 케빈 가메이로가, 뭐 어떤 때는 가메이로와 바추아이가, 또 어떤 때는 바추아의 산티미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만, 로드리고가 측면으로 가기도 했고, 네. 예, 그 시즌 막판에는 이제 게데스를 톱으로 세우면서 조금 그때 잠깐 또 재미를 보기도 하고, 좀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죠. 네. 어쨌건 뭐 결국 그 이번 시즌 발렌시아가 전반기 때 특히나 이제 그 전반기 때 무승부가 많았던 이유는 팀 내 최다골이 파레오, 그 네. 중앙 미드필더인 파레오 9골이 정도로, 예, 그게 그가 확실하게 골을 책임져 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좀 수비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패하지 않는 걸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전반기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전반기에는 이제 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순위도 곤두박질 쳤었고, 예. 이 승수를 쌓지 못한 것에 대한 마르셀리노 감독의 이런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가 거기에 대한 되게 비판도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 전술 변화가 필요한데 사사이밖에 못하냐, 약간 좀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경질 얘기도 살짝 나오기도 했었고. 네, 팬들 예. 역시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경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하얀 선수건 예. 흔들면서 그게 마르셀리노가 발렌시아의 전통, 그러니까 물론 그 라리가의 전통이긴 한데, 네. 발렌시아가 유난히 하얀 선수건을 많이 흔들어요. 흔드는 네. 편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르셀리노와의 결별이 좀 암시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전반전에 쌓아놨었던 그 무승부, 그러니까 패배하지 않았다는 게 후반전에 어떻게 보면 좀 긍정의 나비 효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약간 뉴캐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아, 올 시즌에 뉴캐슬? 네, 왜냐면 뉴캐슬이 거의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강등권 그것도 최하위에 막 있고 이랬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라파 베니테스 감독이 5백으로 전환을 합니다. 3백에, 3백으로. 사실상 5백이었죠. 네. 사실상 그가 3명의 수비수에 거기다가 미드필더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초수비적인 전술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버티면서 그리고 한 골 한 골씩 넣어가면서 승점을 조금씩 챙긴 게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원동력이 됐었거든요. 네. 그 버텨낸 게. 그러니까 뭐 파비안 슈어 선수라든지 뭐 루젠 선수는 이제 도중에 부상으로 좀 네. 하차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3백을 기반으로 이제 뭐 사실 뭐 뉴캐슬은 3백, 근데 굉장히 수비적인 형태로 네. 나서면서 거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헤이든하고 네. 롱스테프하고 막 그런 선수들 쓴 거죠. 그렇죠. 뭐 측면에 네. 맨니치 역시도 뭐 이제 굉장히 좋은 네. 폼을 보여줬으니까요. 뭐 이 두 팀 간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올 시즌 발렌시아의 이제 시즌 막판 최대 화두는 이 팀이 과연 챔피언스리그에 올 시즌, 예.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도 갈 수가 있느냐의 문제였죠. 네. 그러면 사실 헤타페 그리고 세비야와 경쟁을 펼쳤었는데, 사실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던 건 헤타페입니다. 하지만 헤타페가 일정이 안 좋았고 네. 결국 그 일정에서 발목을 잡혔죠. 네, 그렇죠. 저는 그 헤타페가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 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리버풀한테 이겨서 그래서 결승에 갔으면은 그랬으면 또 B팀을 가동을 했을 거고 그 전에 그렇죠. B팀을 가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헬타비고에 졌죠. 패하고 이랬었는데 똑같이 그랬으면 됐을 텐데 심지어 그가 탈락해가지고 비판 여론들이 있으니까 이 경기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결국은 그래서 헤타페한테 전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이기면서 순위가 그때 딱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발렌시아가 37라운드를 끝낸 상태에서 자력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이제 시즌 막판에 리그 3연승을 달리기도 했었고, 이 38라운드를 기준으로 11경기를 되돌아봤을 때 모든, 그러니까 라리가 뭐 이제 뭐 유럽 대항전 포함 공식전 11경기에서 7승 4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기서 이 패를 아스날이 지분을 가져가고 있죠. 네,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유럽 대항전 여정은 좀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 발렌시아가 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기분 좋은 승점골을 올리게 되면서 승점 3점 차이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렌시아가 이제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확정이 되면서 이 구단 통산 12번째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앞두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라리가 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제외하고는 가장 챔피언스 리그 어떻게 보면 이 잔디의 냄새를 맡아본 구단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건 발렌시아가 이렇게까지 좀 좋은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는 뭐 자연스럽게 파레오 선수 얘기를 저희가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주장이자 핵심 선수이고 노년 가장. 네. 예. 그리고 팀 내 최다 득점자. 예. 이번 시즌 진짜 발렌시아가 굉장히 힘든 전반기를 보냈는데 그때 결국 그래도 그냥 공격진의 부진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거는 파레오가 어쨌건 중요 순간마다 그게 페널티킥이건 무엇이건 간에 골을 득점을 예, 넣어준 거였고 또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진짜 득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축구도사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았나요? 약간 그래서 발렌시아의 그 상승세를 이끌어줬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반기 때 발렌시아의 좀 부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파레오 선수의 이런 좀 폼이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공격진이 좋지 않았는데도 그 와중에서 득점적인 부분이나 공격 포인트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파레오 선수가 해준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파레오 선수의 이 파트너 콘도그비아와 코클랭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다니엘 바스까지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선수들도 사실 썩 인상적인 폼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콘도그비아의 역할이 워낙 컸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 시즌은 콘도그비아까지 약간 뭐랄까 2년차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그냥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올해의 선수는 대놓고 그냥 닥치고 무조건 파레오입니다. 파레오 줘야죠. 예, 네. 왜냐면 그러니까 파레오만큼 꾸준하게 계속 활약을 해준 선수가 없어요. 단 한 네. 명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발렌시아 팀 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뭐 득점 페이스라든지 예. 경기 전체에 미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파레오 선수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죠. 실제 그 대다수의 언론사들의 베스트 11 아마 전부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체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다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왜냐면 혹시라도 빠진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쵸. 있으니까요. 네. 파레오가 베스트 11에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그 발렌시아의 이 막판 스퍼트 그리고 이 전체 어떻게 보면 반등의 계기와 상승세를 이끌었던 선수는 파레오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었음에도 발렌시아가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마지노선인 4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다음 시즌 역시도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건 뭐 이번 시즌에 발렌시아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난 시즌보다도 도리어 더 성공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난 시즌은 온전히 리그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그렇죠. 리그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4위, 물론 그가 여유있게 4위를 하긴 했지만은 4위인데 이번에도 물론 그가 승점은 떨어지지만은 결국은 4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준결승전까지 올라갔고요. 네. 지금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코파델레이 결승을 예. 또 밟게 됐으니까 이게 사실 마르셀리노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즌이었을 거예요. 일단 네.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해야 되고 코파델레이도 사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인데다가 그리고 저는 그거 이번 시즌에 발렌시아 보드진이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 영입들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게데스 같은 경우도 완전 영입이 늦게 이루어졌었고 거의 데드라인 때 한꺼번에 영입을 했어요. 바추아이건 체리세프건 뭐 다 막판에 영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같이 할 수 없었고 또 월드컵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그러니까 선수들의 부상이라던가 아니면 부진 후 전반기 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선수들이 팀에 좀 적응할 시간 역시도 이 영입 자체가 워낙 막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좀 복합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렌시아의 전반기 부진이 좀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좀 강하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제 잠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국내 팬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될 텐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 올 시즌 1군 계약 이후에 출전 시간을 완전히 이제 좀 많이 부여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다음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뭐 임대를 떠날 것인지 만약 발렌시아에 남는다면 포지션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제 오사수나가 일단 그 승격을 확정을 지었고 이 오사수나와 이 이강인 선수가 또 상당히 강하게 링크가 된 적도 있었고 여기에 또 이 팀이죠? 네. 말라가가 지금 5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황덕현 해설위원 네. 이제 그 승격 최애팀. 플레이오프,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임대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었던 것은 말라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임대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회를 부여받는 쪽이 그리고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팀이 바로 말라가였으면 좋겠고요. 아, 당연하죠. 근데 이스코처럼. 네, 이스코처럼. 예, 발렌시아에서 있다가 예. 네. 그러면은 이스코처럼 발렌시아 버리고 말라가로 가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아, 네, 그때 당시에 말라가의 위상과 예. 지금 말라가의 위상 사실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그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된 마당에, 그러면은 더 전력 보강을 하려고 할 거는 뻔하거든요.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그나마 유로파 리그는 처음 이제 예선 단계하던가 이럴 때는 로테이션을 돌려요. 왜냐면 리그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유로파 리그보다는. 그래서 출전 기회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가 뭐, 이강인 선수도 유로파 리그 원정을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네. 했었잖아요.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에선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얘기가 달라지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코파델레이 초반 예선 제외하고는 출전 기회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고, 또 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부상자들이 한꺼번에 조금 몰려서 나왔던 시기였던 건데, 그 다음 시즌에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이번에는 또 뭐 심지어 저것도 없잖아요. 월드컵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임대를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뭐 이제 물론 많은 팬들은 발렌시아라는 구단의 이 또 어떻게 보면 퀄리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유명세를 생각을 해서 좀 남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아, 있습니다. 근데 임대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예, 이제 이적이면 몰라도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하위 팀보다는 그래도 상위 팀에서 뭔가 활약을 아. 이어가길 바라는. 라리가 팀이요? 같은? 임대를 가더라도? 아, 저는 무조건 라리가 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리그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 선수 본인의 성장세를 위해서는 이 다음 시즌의 챔피언스 리그 무대까지 병행해야 되는 발렌시아에 남기는 상당히 선수 개인에게 리스크가 큰 면이 있습니다. 어릴 땐 무조건 많이 뛰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성장의 척도고요. 네. 예. 뭐 어찌됐건 이강인 선수가 다음 시즌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유시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네. 향후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발렌시아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나요? 갑자기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황스러운데요. 네. 예, 발렌시아는 뭐 발렌시아이다. 네. 진짜 그래요. 발렌시아는 발렌시아예요. 네. 예, 딱히 뭐. 그리고 발렌시아가 원래 약간 좀 팀 컬러 자체가 옛날부터 좀 그랬어요. 예, 발렌시아는 발렌시아다? 아니, 그러니까 좀 수비적이고, 음. 예, 좀 그렇다는 거죠. 막 네. 그렇게, 예, 좀 보기, 뭐 그 공격 일변도의 팀은 아니니까. 재밌는 팀은 아니죠. 네. 라리가에서 약간 라리가에서 조금 일레귤러에 가깝죠. 네, 플레이 그렇죠. 스타일이. 네. 예, 지금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져갔지만 그거는 시메오네가 부임해서인 거고. 이후에 이제 그렇게 예, 된 거고. 시메오네 이전에 아틀레티코는 공격하다 망하는 팀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전통적으로 공격하다가 망하고 공격 막 득점왕 있는데 강등되고 네. 그러던 팀입니다. 예. 네. 뭐 어찌됐건 오늘은 저희가 또 이 발렌시아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막차를 타게 된 예. 발렌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뭐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안녕. 이거 안 해? 이거 이렇게.